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주제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보드와 IMF의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OECD의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건의 있는 세계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내년 경제 전망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입수하게 되면 정리되는 대로 계속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지난 11월 21일에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2020년 경제 전망을 지난 5월에 이어 11월 21일 두 번째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OECD는 연간 2회 5월과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 즉 이코노믹 아웃룩을 발간하고 주요국 주로 G20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수정 경제 전망에 해당하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간합니다. OECD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무역 분쟁, 약한 비즈니스 투자, 지속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무게를 두고 장기 정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GDP 성장률은 금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각국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자를 늘리고 조세와 무역에 대한 공정한 국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렌스 분 OECD Chief Economist 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문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약화로 인해 글로벌 성장 성과 및 전망이 꾸준히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세계 경제의 GDP 성장률은 2.9%로 예상하고 2020년에는 2.9%의 보합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요소로 기후변화와 디지털화, 무역과 지정학, 즉 지오폴리틱스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이고 무역과 지정학은 1990년대의 다자국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없다면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져 성장 전망이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 경제가 약 1,500개의 새로운 무역 제한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역 제한 조치가 급증했고 규칙에 기초한 뿌리 깊은 글로벌 무역 체계가 침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부 지원의 증가와 함께 공급망의 붕괴와 중기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현재의 수요에 지장을 주는 국가 간 활동의 재할당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로렌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 인플레이션, 금리에서의 현재의 안정은 정책적 안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며 디지털화, 무역, 기후변화, 지속적인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확실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는 경제 전망의 타이틀 제목으로 Weak Trade and Investment Threaten Long-Term Growth라고 했는데 이는 약한 무역과 투자가 장기 성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내용에서 소제목으로 Rethink Policy for a Changing Worl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강조하고 세계 전망은 불안정하고 정부는 장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약하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거의 모든 경제가 둔화되면서 GDP 성장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무역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정책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신뢰와 투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약점을 지적하였지만 지지되는 노동시장 상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가계 수입과 소비자 지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활동에 대한 편익은 과거보다 강력하지 않지만 많은 경제권에서 보다 수용적인 통화 정책으로 자산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재정 완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저금리를 활용하여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은 2019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한 성장률인 2.9%로 전망하고 2020년에는 보합세인 2.9%, 2021년에는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9%이고 G20는 2019년 3.1%의 성장에서 2020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OECD 제국은 2019년 1.7%의 성장에서 2020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2.3%에서 2020년 2.0% 수준으로 하락하고 일본도 2019년 1.0%에서 2020년 0.6%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6.2%의 성장에서 2020년 5.7%로 하락하고 인도는 2019년 5.8%의 성장에서 2020년 6.2%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무역 강세가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무역 긴장이 지속되면 글로벌 무역 성장은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가 간 활동의 재할당 유도 및 무역 긴장 유지로 인한 공급망 조정은 생산성과 투자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수요 견인과 중기 성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무역과 국경 간 투자 정책 제한의 추가 확대, 브렉시트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와 높은 기업 부채, 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위험이 실현되거나 상호작용할 경우 성장은 여전히 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고조된다면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성장 전망도 약화될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정책 확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중기 성장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면 전 세계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행되거나 발표된 무역 규제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반전은 성장을 촉진할 것이지만 미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성장은 높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억제되고 글로벌 GDP와 무역, 투자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비즈니스 심리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하방 리스크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는 미중 간 및 한일 간 무역 갈등 등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브렉시트 문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냉각된 주택시장을 가진 국가는 주거용 투자가 계속 완화되었고 유로 지역의 건설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많은 신흥시장 경제의 성장률은 여전히 미미한데 일부 경제에서는 경기 침체의 회복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GDP 성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수입 수요는 더욱 급격히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무역은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무역량 증가는 2018년 말에 중단되었고 2019년 첫 9개월 동안 계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PMI 즉 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 관리자 지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 주문이 경제의 약 3분의 2 수준에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은 약간 증가했지만 항공화물과 항공승객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무역 제한이 늘어나고 고정투자의 취약성과 중국의 부진한 수입 수요의 공급 사슬 영향이 모두 세계 무역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역 변동성이 커졌고 최근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의 둔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무역 성장은 대략적으로 2017년 2, 4분기부터 하락하였고 옆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하는 수출 주문을 가진 국가들의 비중이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미중 관세 증가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는 긴장이 고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와 무역이 중국은 약 마이너스 1.0% 감소하고 미국은 마이너스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자도 중국은 마이너스 2.8%, 미국은 마이너스 2.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유로 지역은 10년 정부 채권 수익률이 내년 이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생산적인 투자도 OECD 제국 평균치로 볼 때 2019년에서 2020년 낮은 상태에서 거의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국가의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데 특히 인도의 경우 2012년부터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들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 상단은
실질 GDP 성장률인데 2017년 3, 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하단의 산업 생산량 성장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측 상단의 글로벌 신규 수주를 보면은 제조업은 2018년 1, 4분기부터 그리고 서비스업은 2018년 2, 4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소매 판매액도 2018년 3, 4분기부터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노동시장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고용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유로 지역의 소비자 실업률 기대치는 2018년 중반부터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가계 노동소득의 성장은 느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로 지역 전체와 일본, 미국, OECD 제국 중앙값으로 볼 때 고용 성장은 2016년에서 2017년이나 2018년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서 2021년은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옆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임금 성장도 미국과 유로 지역은 증가하지만 일본과 OECD 제국 중앙값은 2020년에서 2021년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경우에는 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둔화의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금년 3번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즉 누적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포인트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가 되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에서 약간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경제가 예상되는 것보다 나빠질 경우에만 보정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의 예측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방준비제도는 2021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참고하되 단기적인 수요 진장과 잠재 성장률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자율이 매우 낮으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기적인 수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중기 성장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역 및 국경 간 투자 제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의 영향을 상쇄하고 생활 수준과 기회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에서 보다 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OECD는 중요한 정책 메시지로 미래 투자를 위해 정부의 능력을 재건하라라고 하고 해로운 무역 행위를 멈추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인도가 2020년에 6.2% 성장으로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이 5.7%, 인도네시아가 5.0%, 폴란드가 3.8%, 콜롬비아가 3.5%, 헝가리와 아일랜드가 각각 3.3% 순으로 높았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국가로는 유일하게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마이너스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성장률과 같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발표한 컨퍼런스 보도와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OECD는 이들 국제기관보다 약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